큰일 났다. 이제 미천 다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이라는 그런 구단에 선수가 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코보컵 우승하고 와서 나는 꼴찌했는데, 나는 3패하고 탈락했는데 현대는 우승했어. 선수를 약간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느낌? 그래가지고 막 애 유학 보낸다고 막 맞아. 선수님 막 울고 막. 그날 아무도 모르는데 대한항공의 숙소가 숙소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나가서 요 대문 앞에 차 세워놓고 10분 울다 나갔어요. 철문 있잖아요. 그 철문 앞에 차 대놓고 이러고서 핸들에 기대서 이러고 막 울다가 전화 받고 막 닦고 그러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만큼 그때는 전 내 팀이었다라는 의미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첫 주전 세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땠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상상하던 거랑 좀 많이 다르다. 물론 당연히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그런 거랑 별개로 내가 너무 못한다. 큰일 났다. 내가 대한항공에서 선수형 백업으로 뛰면서 봤던 평가들도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에는 진짜 절대 미칠 수가 없다. 지금 모습으로는. 큰일 났다. 이제 미천 다 드러났다. 근데 그거랑 또 별개로 그 당시에 삼성화재가 그 전 시즌에 6승인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시즌이 멈추기 전까지만 해도 뭐 몇 경기 연속 승점 막 따내고 이래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팀 성적이 괜찮았어요. 결과적으로 6등이었는데 그 전 시즌보다 거의 10승인가 더 했고. 그래서 팀 성적이 안 나올 때 주전 세터로서 받는 스트레스. 그게 그거였어요. 큰일 났다. 삼성 가서는 내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부담감도 좀 커졌고. 그 밑에 애들을 끌고 가는 역할도 같이. 맞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프로 와서 막 어떤 같이 뛰는 선수들한테 막 쓴소리를 해보거나 이래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눈에 막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은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표현을. 짜증내고 이걸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아니 이거 너 여기 왜 서 있냐고. 지금 공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보고 너 저기 가 있고 막 승질 내고 막 짜증 내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밖에 몰랐어. 그래서 애들이 저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눈치도 많이 보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 한 시즌을 딱 보내고 나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던가요? 잘했다. 트레이드 돼서 삼성에 온 게 참 잘된 일이다. 뭐 결과적으로 너무 힘든 시즌이었지만 근데 이제부터가 프로 배구 선수 황승빈으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 전 시즌에 비해 삼성화재가 승수도 훨씬 많이 쌓았고 막 플레이오프 싸움을 했던 그 시점도 있었고 막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의 나름의 성취감도 있었고, 이제부터는 백업 세터 아닌 이제 주전 세터로서의 부담감도 지금부터 한번 이겨내보자.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에서 잘해봐야지 했는데 또 트레이드가 됐네. 우리 카드 코치님이 연락 와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진짜냐고. 좋았어. 좋았던 게 삼성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승할 수 있는 팀의 전력을 갖춘 팀의 세터로 뛸 수 있다. 그치. 객관적으로 팀의 전력이 전 시즌 전력만 따져도 삼성이 아래에 있었고 우리 카드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상위권 전력의 팀에 갈 수 있다. 그냥 그 생각. 그리고 경복이가 있고 이러니까 좋았어. 가서도 좋았어. 처음에. 그치. 한태준 어땠습니까? 한태준 그 당시에는 뭐 이미 이 시즌을 치르는 스트레스가 진짜 이 머리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뭐 누굴 평가하고 생각하고 이런 여유조차 없었고, 나중에 좀 보니까 태준이 같은 애는 재능을 타고난 애 같다라는 거였죠. 키가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중요하지만 그게 뭐 세터로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고등학교 19살 나이에 그런 정도의 토스를 할 수 있고 재능을 그냥 타고난 지석이 같은 애인 거죠. 세터로서. 또 매번 다른 공격수들을 만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 팀을 옮기면서 공격수들이랑 호흡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고 항상 없었고, 그냥 걱정되는 거는 이 코트 안에서의 그 이 유기적인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호흡을 또 새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제일 크지. 내가 만나는 새로운 공격수들도 이미 프로에서 날고 기는 선수들이고 뭐 나 또한 그렇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야 뭐 공이 조금 넘네 남네 뭐 이런 걸로 호흡이 안 맞는 거는 사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삼성 우카에서 뛸 때의 황승빈과 KB에서 뛰던 황승빈은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 있었다, KB에서. 주전 세터를 거치면서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지던가요? 되게 체감되는 거는 뭐 많지 않았는데, 그냥 한 가지는 좀 그 이 한 시즌 36경기를 하는 부담감을 이겨내는 법을 조금씩 알아내갔다. 사실 뭐 그것도 이겨내는 법은 모르고 그냥 익숙해져 갔다. 5승 31패. 저는 나름 프로 커리어에서 대한항공에서 오래 했었기 때문에 매 시즌 20승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내 통산 승률이 꽤 높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좀 있었는데 31패가 딱 추가돼 버려가지고 퍼센트가 확 깎이지 않았나. 그 마음가짐이 달랐겠어요? 달랐죠. 너무 부담됐어. 현대캐피탈이라는 그런 구단에 선수가 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코보컵 우승하고 와서 나는 꼴찌했는데, 나는 3패하고 탈락했는데 현대는 우승했어. 더군다나 세터도 준엽이가 지난 시즌에 경기도 뛰어보지도 못했던, 많이 못 뛰었던 선수가 주전 세터로 뛰어서 우승하고 왔어. 근데 내가 걔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필립 블랑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 일본 배구에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아요. 그 일본 경기 영상만 제 그 하드에 수십 경기가 있어요. VNL 모든 경기 다 챙겨 연도별로 다 보고, 그 일본 배구에 정말 영감을 많이 받는데 그런 감독님이 내 감독님이다. 너무 기쁜 일이고 영광이지만 또 그것도 나한테 부담이었거든. 감독님이 해왔던 선수들은 세키타 그런 세터랑 감독님 하셨는데, 내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뭐 이런 것도 부담됐고, 다음날 오전에 감독님이 바로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 그 구단의 모든 선수 명단을 다 한 명 한 명 찍으면서 얘는 성향이 이렇고 배구 스타일이 이렇고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뭐고 내가 어떻게 쓰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네가 얘를 이용하고 써야 돼. 다음 선수 한 명 한 명 다 찍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번 시즌 동안 어떤 성장을 이뤄야 되는지 이걸 그냥 브리핑을 쫙 모든 선수 전부 다 이거 진짜 멍 때리고 들었어요. 왜 인간성도 보면은 닮고 싶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그거에 더해서 배구로서 그 프로페셔널함은 정말 최고고, 그냥 그런 거지. 왜냐면 필립 감독님은 선수를 약간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느낌? 일례로 심펑 선수가 주전으로 항상 뛰다가 조금 이제 부진을 겪으니까 광인영을 스타팅으로 넣은 적이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겪었던 감독님들은 그렇게 됐을 때 주전을 뛰던 선수를 뺐어도 막 이 선수한테 되게 애정을 갖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기량을 찾을 수 있게 막 도와주기보다는 새로 스타팅으로 결정한 그 선수한테 더 애정을 쏟지, 이 선수는 약간 이제 그러면 눈밖에 난 선수라고 보여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님은 그렇지 않아. 그 선수를 또 따로 불러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뭐고 네가 앞으로 뭘 해줘야 된다, 너한테 이제 시간이 생긴 거다, 다음 경기에 스타팅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뭐 그 좀 이해를 시켜주고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잘할 수 있게. 뭐 최고지. 최고인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해보세요. 최고인데 쉽지 않다. 무엇이? 참 그 선수들도 그래. 야, 허수봉 레오가 있는데 뭐가 어렵냐, 뭐 야 뭐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수봉이도 그렇고 레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레오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이 타이밍에 좀 예민한 선수들이고, 그리고 감독님이 추구하는 배구는 절대 그들한테 점유율이 막 한쪽으로 확 쏠리는 배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경기 중에도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율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게 보이는 것만큼 쉽지 않다. 쉬워 보이지. 그냥 레오가 수봉 올리면 득점을 계속 해주니까. 근데 그 득점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보는 것만큼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재미있지 당연히. 신나지. 내 눈에 보이는 이 공격수들의 멋있는 폼을 즐기는 이런 재미 뭐 이런 거 너무 있지. 근데 그거만큼 어려움도 많다 이거지. 그러면 와 진짜 레오가 레오 맞구나라고 들 때가 언제였어요? 세터 입장에? 뭐 이미 알고 있던 만큼의 레오는 계속 레오였고 보여주고 있었고, 이래서 레오 하는구나 했던 거는 세터가 올리지 않는, 토스하지 않는 상황, 막 어택라인 밖에 떨어진 공, 막 수비돼서 막 꾸역꾸역 어떻게 그냥 막 올라간 공, 막 이런 거를 막 3 브로킹인데 막 득점 해내고 막, 야 이걸 때려? 이런 거 있잖아. 상대팀 입장에서 와 씨 뭐야 저게. 이런 거를 내 팀 선수가 그걸 만들어내는 걸 이쪽 한 코트에서 같이 보면은 와 진짜 미쳤다 와 그냥 이런 느낌이지. 그냥 뭉뚱그려서 공격 잘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허수봉과 레오 장점은 투브로킹이 갈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가 장점이지. 쟤네한테 투브로킹 갈 것 같아, 이게 세터한테 정말 큰 부담인데 그거를 그냥 감안하고 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능력치를 감안하고서도 떨어지지 않는 리시브 능력. 퍼센트로 보자면은 형편없지만 세터가 좋아하는 구질을 만들어주는, 뭐 만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공인데 뭐 그냥 그 조합이 좀 잘 맞는 거지. 나는 리시브가 막 아무래도 신장이 작고 뭐 높이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시버가 빨리 팍팍 오고 낮게 오고 막 이런 게 좀 토스하는데 힘든데, 레오랑 수봉이는 막 뻥뻥 올려 막 하늘로 막. 이거를 좋아하는 세터가 있고 대부분 안 좋아해. 막 이 공이 일단 높으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내가 여유 있게 공 밑에 가서 천천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리시버가 좋다. 근데 허수봉과 레오는 그렇게 리시브를 하는 선수라서 좋고, 거기에 더해서 경민이도 그런 스타일이어서 리시브가 빵빵 띄워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상대캐피탈이 계속 위에 있을 거라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그냥 그것도 너무 큰 부담이었어. 내가 팀에 합류하면서 막 마지막 퍼즐이다 막 무조건 현대캐피탈 우승이다 이미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니면 어쩌려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는데 왜 자꾸 저런 말들을 하는 거고. 아씨 부담돼 죽겠네. 막 시즌 하다 보니까 맞네? 그렇네? 뭐 이렇게 점점 좀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점이 4라운드 삼성화재 경기 우리 우승 막을 수 있는 팀은 없다라고 뭔가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내 손으로 거의 전 경기를 만들어서 이뤄낸 거잖아. 정규리그 우승도 뭐 내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들어냈다. 거기에 더해서 챔프전까지 우승했다. 뭐 그냥 그게 가장 큰 의미인 거지, 트래블을 했다라는 의미는 크지 않은 것 같아. 트래블 사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커브컵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통합 우승. 이제 통합 우승. 나 황승빈과 같이 나의 토스와 합이 가장 잘 맞는 선수. 허수봉. 이번 시즌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상무에서 같이 하면서 그때부터 딱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수봉이랑 막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야 수봉아 FA 때 되면은 우리 꼭 같은 팀 하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 대한항공에서 오래 했고 같이 많이 했던 공격수들이 있지만 수봉이랑 했을 때 배구가 가장 잘 됐고 가장 편했으니까. 나 이거 신기했어. 감독님이 오신 이후에 현대
홈 경기 끝나면 그냥 바로 집에 가거나 막 그렇게 돼 있더라 그 문화가. 감독님 스타일. 그리고 그게 또 감독님 성향인 것 같은 게 감독님이 처음 부임하셨던 첫날을 나는 모르니까 난 그땐 KB였으니까 첫날에 공항에 입국하셔서 캐슬에 돌아오셨고 지리를 모르시니까 매니저가 댁까지 모셔드리겠다 했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내 시간이라고 이제는 내가 이제 내 시간이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그냥 혼자 쓱 가셨다고 첫날인데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 들었었어. 근데 그 성향이 좀 팀을 운영하는데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 게 홈 경기 할 때는 경기 끝나면은 뭐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퇴근. 근데 사실 그거는 어웨이 원정 경기 가서도 그래. 구단 버스 이용해서 경기장 가야 되는 거는 원칙. 경기 끝나고 나서 퇴근은 각자 알아서. 그래 좋은 것 같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좀 꼰대 마인드로 보자면은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경기 끝나고 어디 사복을 입고 퇴근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배구 못하고 배구 뭐 조금 더 잘해주고 이러지지 않거든. 배구를 재미있게 보기 위한 황승빈만의 팁을 허수봉과 레오의 화려한 공격을 보는 게 재미였을 수 있다면은 이제는 그들이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상황에 좀 디테일을 본다면은 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구 자체가 좀 발전하려면은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농구를 보자면은 농구도 뭐 픽앤롤 막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 야구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작전명들이 있잖아. 감독님이 뭐 히트앤런 뭐 작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배구는 사실 몰라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일단 작전명이 없어. 일단 배구는 그걸 뭐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이 득점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만들었구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없어. 근데 필립 감독님이 오셔서 좋았던 거는 우리 팀은 철저히 뭔가 시스템으로 딱딱딱딱 모든 게 만들어져 있어. 이것도 말할 수 없지만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배구를 보자면은 그냥 선수들끼리 센스 있게 알아서 야 이건 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건 네가 일로 갔어야지. 우린 시스템 정립하지 않았는데 책임을 좀 이렇게 약간 주는 느낌. 어쨌든 재미 요소를 좀 추가하자면은 이 잘하는 상위권에 이기는 팀들은 뭘 잘해서 이기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재미?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자꾸 막 만들어진 상황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면은 아 이게 얘네 시스템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실 지금 우리 팀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그 인지도를 가진 선수는 뭐 수봉이야 레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나는 이런 거 선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 명인데 배구 선수 보면은 다들 좀 그렇잖아. 막 카메라 막 오면은 막 아 나 찍지 말라 그러고 막 아 막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런 거 보면은 어릴 땐 나도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내가 이런 거 한 번 더 노출되고 배구 선수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결국 배구를 알리는 거고 배구가 유명해지는 길인데 이런 거에 조금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백토스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네. 항상 이 배구가 참 어려운 게 OX를 골라야 되는 거지. 항상 매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이 궤적을 만들려면은 뭘 바꿔야 하지? 막 자꾸 입스가 오고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이런 시간을 겪었던 거지. 생각하는 좋은 세터. 그럼 좋은 세터란 심심할 때 배구 어때?